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콧물과 코막힘. 보통은 감기려니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유독 한쪽 코만 막히거나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부비동암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비동암은 전체 암의 1%에 불과한 희귀암이지만 감기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종승 선생님과 함께 부비동 종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비동 종양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 부비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우리 몸에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부비동의 비자는 사실 코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강하면 콧구멍 속에 있는 공간을 뜻하고요. 앞에 있는 부자는 더할 부자, 부차적인 이런 뜻이어서 옆에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동은 동굴동입니다. 그래서 코 옆에 있는 동굴이라는 뜻이어서 대표적으로 이쪽에 상악동, 그리고 위쪽에 있는 전두동, 그리고 옆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 사골동, 그리고 가장 깊은데 저평동, 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비동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라서 결국 공기가 최종적으로는 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같은 폐처럼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폐와 같이 위중층 원주 선모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폐와 똑같은 가스 교환, 그리고 가온, 가습, 눈이나 뇌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비동이 생각보다 역할이 굉장히 많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 안에 종양이 생겼다는 건데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부비동은 본래 공기가 차 있는 그런 빈 공간이라서 종양이 커지기 전까지는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에 어떤 액체나 녹 같은 것이 차 있으면 부비동염이 되고, 상피나 아니면 주변 뼈에서 어떤 종양이 생긴다면 그게 부비동 종양이 되겠습니다.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상당히 넓고 크기 때문에 종양이 커질 때까지는 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주로 한쪽으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부비동 종양도 악성과 양성으로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양성이면 조금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둘이 어떤 특징을 가졌나요? 양성은 그야말로 그냥 혹을 뜻하고, 악성은 부비동암을 뜻합니다. 다만 양성 종양 중에서는 반전성 유두종처럼 전암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부비동 종양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부비동 종양은 왜 생기나요? 부비동 종양의 발병 원인이나 또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목재나 어떤 니켈, 크롬, 비소 같은 금속의 잦은 노출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최근에 발견된 것들인데, 어떤 성생활과 관련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또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잦은 흡연 같은 그런 생활 습관도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부비동 종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 증상이 감기나 비염이랑 비슷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주로 특징적인 부비동 종양의 증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시, 시력 저하, 시야장애, 후각감퇴, 코피나 혈성 비루, 코막힘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나타난다면 부비동 종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증상들이 많아서 좀 예민하게 내 얼굴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교적 크기가 작을 때는 내시경적인 완벽한 절제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진행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침습하기 때문에 얼굴에 외형적인 변화도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또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하는 여러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말고 통증으로는 알기 힘든가요? 안면부의 편측으로 나타나는 어떤 통증이 지속될 때도 부비동 종양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눈, 코, 입이 사실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예후가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부비동암은 재발과 전이가 잘 되나요? 만약 악성으로 진단받는다면 재발이나 전이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부비동암의 일반적인 재발이나 전이율은 30에서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얼굴 쪽으로 국소 전이가 많고 폐나 간, 뼈 등으로 원격 전이는 드물긴 하지만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술적으로 완벽하게 절제를 할 경우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낮아집니다. 그래도 30에서 50이면 꽤 높은 확률인 거죠. 주로 늦게 발견돼서 그 퍼센트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비동 종양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치료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물론 이 종양의 종류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부비동암의 대표적인 치료는 수술과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입니다. 때로는 항암 화학요법을 하기도 하는데 종양이 눈이나 뇌로 침범한 경우에는 선행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먼저 화학요법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후에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겠고, 또한 수술 시 절제연에 암세포가 있는 경우는 수술 후에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완벽한 암세포의 소멸을 유도합니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53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부비동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서둘러 수술과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는데요. 종양이 사각동 쪽에 있어서 수술 과정에서 얼굴뼈 일부를 절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수술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아무래도 얼굴뼈다 보니까 특히나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부비동암으로 진단받은 많은 환자들을 대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부비동, 특히 이제 상악동 같은 경우는 얼굴 피부 바로 밑에 있어서 그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얼굴뼈 일부를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뼈 겉에 뼈를 건들지 않고도 내시경적으로 완벽 절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재건 과정을 함께 거쳐서 얼굴뼈의 그런 복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37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축농증을 알아왔습니다. 거의 평생을 함께 했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최근 축농증이 오래되면 부비동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걱정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실제로 축농증을 오래 앓으면 이 부비동암의 위험 정도도 높아지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도 부비동암으로 일상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비동염의 증상과 부비동암의 증상이 콧물, 코막힘 등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성 콧물, 그리고 코막힘 등이 한쪽으로만 나타날 때는 부비동암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원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이 부비동 종양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비동암이 뇌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아까 이 부비동의 종양이 생기면 얼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O일 것 같아요.
정답은 O 맞습니다. 네. 뇌신경 1번을 침범하면 후각 감퇴가 일어날 수 있고 뇌신경 2번을 침범하면 시력 장애 그리고 시야 감퇴 등이 일어날 수 있고 뇌신경 3번, 4번, 6번을 침범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그리고 5번을 침범하면 얼굴 감각의 저하 뇌신경 7번을 침범하면 얼굴 운동 이상, 얼굴 마비 증상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종양이 더 커져서 뇌신경 8번을 침범하면 청력 저하 그리고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을 침범하면 연하곤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부비동이라는 되게 생소한 단어였는데 예후는 정말 안 좋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바라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부비동암은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음주나 흡연을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했으니까 남성이 조금 더 발병률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X일 것 같아요.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정답은 O입니다. 진짜요? 주로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 등이 생활 습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에서도 많이 호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부비동 종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일 직업이 목재나 금속 등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최소한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내시경적인 진찰이나 또는 필요하면 CT 검사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김종승 선생님과 함께 부비동 종양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